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양승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콜로이드 주형을 이용해서 슈퍼레티스, 포격자 나노 부적체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타이틀에는 양 콜로이드가 있는데 그 양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이 양씨라서 넣었는지 누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같이 한 사람은 저희가 실험 때 김원정 박사, 지금은 박사 과정으로 보고가 있는데, 그리고 박사 과정 부학생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어떤 서론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 플루이드 또는 컴플렉스 플루이드가 뭔가, 그 컴플렉스 플루이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지배하는 자본인 포스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그 컴플렉스 플루이드의 한 예로서 서스펜전하고 서펙한 마이셀 시스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스펜전이나 이모전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우리가 주형으로 사용하여 포격자 나노 부적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서펙턴트 마이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즘 화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만들고 있는 메조포스 헬리코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플렉스 플루이드라는 것은 대부분의 콜로이드 시스템이 다 여기서 보겠지만 이 어떤 한 리퀴드 액상에 다른 분산상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컴플렉스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그 분산질은 보통 서펙턴트 몰레큘도 될 수 있고 혹은 폴리머 몰레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멀전 드랍도 될 수 있고, 이 폴리머 레이텍스 파티클, PS나 PMMA 같은 레이텍스 파티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리카나, 알루미늄, 타이타늄, 세리 같은 이노게닉 파티클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암대모자익 바이러스 같은 바이올로지컬 몰레큘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플렉스 플루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는 그 컴플렉스 플루이드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질이 가능하면은 잘 정리된 모양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사이즈가 균일한 그런 폴리머 레이텍스 파티클이라든가 실리카나 타이타늄 파티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에멀전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균일한 사이즈를 갖는 에멀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단계의 프랙셔네이션을 써가지고 균일한 크기를 갖는 이멀전 드랍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컴플렉스 플루이드에서 이멀전을 이용한 컴플렉스 플루이드의 스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멀전 드랍 같은 경우에는 드랍이 이제 가까이 있었을 때 합체가 되는 콜레전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드랍이 쉐입이 디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 플루이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지배하는 힘들은 미케니컬, 하이드로다이나믹한 미케니컬 포스 이외에, 파티클 인터랙션 포스 이외에 우리가 반대과스 어트랙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파티클을 항상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티클 표면에다가 고분자 몰레큘 같은 걸 이제 흡착을 시켜서 안정화시키는데, 이때는 그 고분자 체인과 체인 안에 어떤 스테릭 리폴전에 의한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입자들을 대부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넥트로스테릭 스테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이때는 이제 파티클 간에 넥트로스테릭 리폴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인터랙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파티클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와 서브트랙션이니까 포텐셜이 마이너스 포텐셜이 나오고, 여기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릭 리폴전, 그 다음에
또 일렉트로스테릭 버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되는 경우는 복잡한 형태의 그런 그 인터파티클 포텐셜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포텐셜들은 대부분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존재하는 포텐셜인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그 전기장이라든가 혹은 유동량을 가했을 경우에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라든가 혹은 일렉트릭 필드에서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인터랙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제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로서 우리가 그 서스펜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98년 12월에 그 피직스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나온 그 표지 그림인데 이 아티클은 Simple Ordering in Complex Fluid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앨리스 가스트하고 윌리엄 러셀 프린스턴 대학의 두 사람이 쓴 그 아티클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결정은 매크로 크리스탈인데 사이즈가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론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근데 이 결정은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크기가 67나노미터인 폴리스타이렌 레틱스 파티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노디스펄스한 폴리스타이렌 레틱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에다가 분산을 시켰습니다. 파티클을 분산시키면 물에서의 파티클 발륨 프랙션이 2%. 그러니까 거의 물밖에 없는데 거의 2% 발륨 퍼센트로 2%가 폴리스타이렌인데 그렇게 작은 양의 폴리스타이렌이 들어가서 이렇게 큰 매크로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현상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그 아름다운 색깔을 이렇게 띄는 이유는 이제 이 폴리스타이렌 파티클들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치 우리가 그 원자의 결정 격자들이 배열된 것 같이 폴리스타이렌 입자들이 어떤 레티스 사이트에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이제 컬러 디펙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컬러 사이에 나타나는 이 경계는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폴리 크리스탈이고 따라서 두 개 크리스탈, 트윈 크리스탈 사이에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은. 그래서 자 어떻게 그렇게 농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이렇게 결정이 형성되는가? 아까 결정 속에 폴리스타렌을 우리가 만약에 스키마틱하게 그려보면 폴리스타렌 입자들이 위험한 배양을 갖고 되겠습니다. 즉, 스페이스 큐빅 센터드, 그러니까 FCC 구조나 헥사고널 크로스 패킹 이런 두 가지 구조를 갖게 되겠는데 이 두 가지 구조는 자연 상태에 원자 격자에서 많이 이제 발견되는 상태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FCC하고 HCP의 그 차이점은 FCC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가 서로 다른 반면에 HCP는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만 다르고 첫 번째, 세 번째 레이어는 같은 1, 2, 1, 2 이런 레이어를 구조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FCC 구조에서 그 결정의 완만한 디렉션에서 우리가 입자의 배열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헥사고널한 배열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티클 서스펜션에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상태방 형식을 유도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상태방 형식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 분산액의 오스모틱 프레셔 분산액의 선투압을 분산질의 발륨 퍼센트로 우리가 플러스 해보면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두 가지 솔루션 브랜치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브랜치는 파티클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브랜치고 한 브랜치는 파티클이 크리스탈 구조를 매크로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파티클 배열이 매크로 크리스탈 형태로 배열되는 경우에 이제 솔루션 브랜치를 갖고 있는데 하드 스피어인 경우에 하드 스피어라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하드코어 인터랙션 외에는 아무 인터랙션도 없는 입자를 우리가 하드 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스피어 시스템에서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도 없고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도 없고 아무 인터랙션도 없고 단지 입자와 입자들이 서로 페네트레이션 할 수 없이 딱딱하다는 그 인터랙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입자.
이런 입자 시스템을 우리가 가령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입자가 전하를 갖지 않도록 어떤 방용매에다 분산을 시키고 그 용매가 입자의 불조율과 같은 불조율과 같게 된다면 우리가 반대바스 도수도 없앨 수 있고 일렉트로스테틱 인터랙션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 스피어를 만들면은 그 하드 스피어 분산에게 그 오스모틱 프레셔를 발륨 프랙션을 올리면서 측정을 해보면 솔루션 컨센트레이션이 약 50%, 49.4%까지는 랜덤한 스트럭처를 갖는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따라가다가 49.5%에서부터 트란지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시작했다. 그래서 결정화가 시작해가지고 55%에서는 결정화가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우리가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따라서 오스모틱 프레셔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그리고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흥미있는 것은 이 오스모틱 프레셔를 계속 측정해가 보면은 이 오스모틱 프레셔가 결국은 에신타틱하게 전근적으로 무한대가 되는데 언제 무한대가 되냐면 발륨 프랙션이 74%가 될 때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근선을 분석하면 어떻게 무한대가 하는 정근선이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4%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노디스퍼스한 입자를, 스피어를 가장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FCC 구조로 혹은 HCT 구조로 가장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우리가 발륨 프랙션이 바로 해서 오스모틱 프레셔가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오스모틱 프레셔를 발륨 프랙션의 함수로 측정을 할 때 만약에 볼륨 프랙션을 갑작스럽게 증가시키면은 이 솔루션 여기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한 그래스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해서 오스모틱 프레셔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입자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서서히 증가시키지 않고 가령 울트라 센트리퓨지 같은 걸 써서 갑작스럽게 증가시키면은 마치 입자가 미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랜덤한 상태 그대로 글래스한 상태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이 솔루션 브랜치에 따라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자의 농도가 64% 정도에 이르게 되면 오스모틱 프레셔가 무한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64%라는 것은 랜덤한 상태로 모노디스퍼스한 스피어를 채울 수 있는 최대값이 바로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스모틱 프레셔를 발륨 프랙션으로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페이지 트란지션이, 즉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프로퍼티를 측정함으로써 그 내부에 드러나는 마이크로 스트럭처 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입자 분산액을 다일루션을 시키면 계속해서 물을 타면 이게 55%에 와서 멜팅이 시작돼서 크리스탈의 멜트가 시작돼서 완전히 멜팅이 언제 끝나냐면 49%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리버서블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페이지 트란지션은 오스모틱 프레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가령 유체학이나 리얼러지를 하는 사람들은 비스카시티를 측정함으로써 비스카시티를 발륨 프랙션의 함수로 측정함으로써 같은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스펜션이나 이멀전으로 구성된 컴플렉스 플루이드를 우리가 플루이드에서 서스펜션 파트들이라든가 혹은 이 이멀전 조합을 원하는 방향으로 배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디포머블한 파트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장이나 플로필드를 걸면 대항과 동시에 변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액체 이런 분산상에 분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플로우를 끊거나 혹은 전기장을 끊어버리면은 언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랜덤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노 블루라는 것을 이제 넣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만약에 이 컨티뉴어스 페이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반응을 유도해서 이 컨티뉴어스 페이즈를 완전히 고형화시킵니다. 완전히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속에 있는 처음에 이 드랍이나 서스펜션 파트클에 있는 상은 필요하지 않는다면 열분해나 솔벤트 익스트랙션 방법으로 추출을 해서 제거해버리면은 원래 차지하고 있던 파트가 있나 드랍이 차지하고 있던 요 사이트는 전부 다 빈 스피어, 에어스페이스, 에어로 채워진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물질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얘기하는 소위 이 광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그 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콜로이달 시스템을 어떠한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틀로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콜로이달 템플레이팅이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모노디스퍼스한 그 콜로이달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폴리스타인 내지는 뭐 실리카 이런 여러 가지 입자들을 만드는데 이 경우에 이제 폴리스타인을 우리가 약 뭐 한 200나노 정도 지름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폴리스타인 레틱스를 immerse fire free polymerization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인 입자를 모노디스퍼스 입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입자를 물에다가 분산시켜서 물에다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농도를 뭐 한 20%나 30% 정도 되게 분산시킨 다음에 그 중에 약 한 뭐 적당한 아주 소량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드랍이 되겠습니다. 이 드랍 속에는 폴리스타이렌 파트클이 쫙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스펜션 드랍인데 이 드랍 안에는 폴리스타이렌 레텍스 파트클들이 쫙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농도가 낮기 때문에 결정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액큐스 드랍을 드랍 속에는 서스펜션 파트클이 있고 드랍을 실리콘 오일 베이스에다 넣고 그러면은 이게 그 경계에 스트레들링이 돼서 이제 떠 있습니다. 그 이제 데스칸트를 넣으면 이게 물이 속에 있는 액큐스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폴리스타이렌 파트클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정화가 시작됩니다. 결정화가 이제 끝나게 되죠. 한참 시간이 증가되면 이제 결정화가 이제 진행돼서. 그래서 결정화가 된 입자들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동그란 입자인데 이 속에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파트클들이, 동그란 폴리스타이렌 파트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는. 근데 이건 190나노의 그 PS 파트클로 만든 거고, 이건 230나노미터짜리로 만든 거고, 290나노짜리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레졸루션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건 약간 푸르스름한 이게 나오고, 여기 밑에 약간 이런 색종하지만, 분홍색도 나고, 이게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오펠레센스인데, 이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입자들이 속에 구성된 폴리스타이렌 입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슈퍼레티스를 형성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색깔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오팔 보석은 그 뭐가 분산되어 있는 거가 냐면 실리카 파트클들이 아주 모노디스퍼스한 실리카 파트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리카 파트클들이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해서 내는 게 이제 오팔의 보석 색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팔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을 만든 아티피셜 오팔입니다. 그래서 이 오팔의 내부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내부를 샘플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폴리스타이렌을 우리가 만든 파트들인데,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스페리컬 오팔을 깨뜨려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보석 그 오팔을 잘라서 보면은 실리카 파트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전 단계에서 아까 그 오일 베이스에다가 서스펜션 드랍을 놨기 때문에 그 실리콘 오일들이 이 파트클 사이에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오일들은 우리가 그 솔벤트 익스트랙션법으로 다 제거를 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그란 그런 파티클 슈퍼레티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폴리스타이렌 슈퍼레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매니플레이션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버티드 오파를 만드는 게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요한 목표는 인버티드 오파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만든 것이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든 콜로이달 크리스탈 파티클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다가
타이타니아 프리커서, 여기 TTIP를 썼는데, 에다가 이걸 담궈 놓으면은, 이 TTIP가 요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터페네트레이션에서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고, 다 서로 이제 캐피탈이 곱해서 다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이게, 그러면 이제 폴리스타이렌 타이타니아 컴포지트 가식이 되는데, 이거를 한 500도씨에서 가식이전 시키면은, 속에 있는 폴리스타이렌은 다 여러분에 대해서 남고, 나가버리고, 그 폴리스타이렌이 자리 잡고 있던 데는 전부 다, 에어스피어가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에어포어구나. 근데 이 포화들은 이제 오픈 포화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있는 동그란 케이지입니다. 이때 물론 이제 사이즈, 이 원래 PS, 이 폴리스타이렌 레텍스의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스트렝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너드 매크로포스 타이프의 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 페이드가 완전 인버트 된 거죠. 오팔 페이드. 오팔 페이드는 동그란 것이 채워져 있는 건데, 지금은 바깥으로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이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타이타니아 스피어입니다, 이제 속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케이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지들은 원래 폴리스타이렌 레텍스 파트들이 자리 잡는 건데, 우리가 FFT, Faster Fourier Transform을 해보면은, 요 케이지들이 헥사고널 어레인지먼트로 배열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크리스탈 바운더리가, 트윈스 크리스탈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폴리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이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의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동그란 그 크리스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이제 난 스페리컬, 일자로 만들어, 이제 일자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응용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일 베이스에다가 그냥 서스펜션 드랍을 놓고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제 동그란 서치 텐션 때문에 동그란 일자가 얻어지는데, 만약에 양쪽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스테일 양쪽에다가 전구를 걸어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 표면에 맥스웰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드랍이 일롱게이션이 되거나 길게 늘어나거나, 혹은 디스크처럼 납작하게 이제 변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롱게이션이 되느냐, 혹은 컴프레션에 대해서 디스크가 되느냐는 이 물질하고 바깥 물질하고의 전기적인 밀성의 차이에 따라 지배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몇 동그란 것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일롱게이션 된 것도 만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렌즈처럼 이렇게 완전히 컴프레션 돼가지고 납작한, 위에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본 거고, 납작한 이 디스크 같은 콘케이브드 디스크-like 플로이드 어셈블리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이타니움으로 만든 건데, 소극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케이지들이 헥사고널한 배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지들도 원래 처음에는 폴리스타이렌 레틱스 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폴리스타이렌이라든가 혹은 실리카라든가 이런 파티클을 가지고, 이 폼이 안 되는 그런 파티클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러한 웰 오더드, 아주 잘 규칙적으로 되어된 매크로프로스한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템플릿을 이몰전 드랍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몰전 드랍을 분산시킨 경우에는 분산시키는 경우는 이몰전 드랍끼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펙션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모양을, 이 케이지의 모양을 이제 스페리칼이 아닌 아주 일롱게이트된 그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케이지의 모양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드랍과 드랍 사이에 합체가 일어나가지고 사이즈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장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기장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가령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더 크리스탈의 사이즈를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모양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전기장의 세기를 점점 더 세게 하면은 이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다가 어떤 임계값 이상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올리면 뭐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면 캐필러리 넘버를 임계 캐필러리 넘버 이상으로 올리면 캐필러리 넘버라는 것은 다이렉트릭 트랜스퍼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의 제곱 원래 안 찌그러졌던 드랍의 반지름에다가 그걸 12cm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필러리 넘버를 임계값 이상으로 하면은 그 드랍이 어떤 스테디한 모양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지는 메커니즘을 하나 볼 것 같으면 드랍이 점점 변형이 되다가 드랍의 끝에서 엔드 핀칭이 일어나서 이 작은 마더 드랍이 여기 있고 아주 그 조그만 드랍으로 세틀라이트 드랍이 이제 더워서 드랍이 하나 생기는데 더워서 드랍 안에도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약간 100마이크론 정도 되니까 이 안에도 결국은 그 폴리스타이렌 파티클들이 수천 개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로이드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우리가 이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를 갖는 그런 폴로이드 크리스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폴로이드 서스테인 드랍이 전기장에서 깨지는 메커니즘은 파티클의 발륨 프랙션 하고 우리가 지금 오메가라는 것은 왜 교류 전기장을 걸어주는데 0.5Hz짜리 교류 전기장을 거는 경우가 아까 1Hz짜리 걸어준 거라면 깨지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는 마더 드랍이 가운데 있고 끝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마더 드랍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가운데 작은 드랍들이 많이 깨져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류 전기장의 프리퀀시를 더 낮추고 발륨 프랙션을 더 높이면은 깨지는 메커니즘이 이제는 끝에서 양쪽 끝에서 조그만 파티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젝트 되는 그런 팁 스프링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랍의 브레이크업 현상이 굉장히 프리퀀시나 혹은 입자의 능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류장을 걸어줘야 되는 이유는 직류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폴리스타이렌 파티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포리시스가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다 스테이트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마이크로포스 파티클, 그러니까 에어스피어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은 그럼 어디에 쓰는가? 요새 말하는 오토 일렉트로닉스의 주로 기초 재료로 쓰는 건데 지금 세마이컨덕터에서는 기초 재료로 쓰는 것이 뭐냐면은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시대는 오토 일렉트로닉스의 시대라고 그러면 그때는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포토닉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마이컨덕터라면은 이 광자, 포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인데 포토닉 크리스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걸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어떤 스페이스에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또는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굴절률,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나 굴절률이 스페이스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런 KGD 분포되어 있는 물질을 만들었다, 폴리스타이렌을 템플릿에서 만들었으면 이 방향으로 가면서 보면은 굴절률이 타이타늄의 굴절률에서부터 에어의 굴절률 1, 타이타늄에가 지금 7.4니까 7.4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은 이 에어 스피어의 스페이스, 길이, 스페이스 디스턴스, 요 길이에 해당하는 웨이블랭스의 빛은 절대 이 물질을 추가할 수 없고 완전히 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어진 어떤 스페시픽한 프리퀀시를 갖는 빛을 완전히 반사되는 물질을 갖다가 포토닉 밴드 물질 또는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가령 이런 물질은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떼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게 완전 3차원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어느 방향이든지 어떤 빛을 쏘면은 어떤 특정한 웨이블랭스를 갖는 빛을 쏘면은 그 빛은 전부 다 반사되고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3차원 거울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은 가령 3차원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내면은
그 빛은 이 패스를 따라서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우리가 포토닉 웨이브가 웨이브 가이드로 쓸 수가 있고, 나노 레이저 소스를 쓸 수가 있고, 또는 텔레코뮤니케이션에 쓸 수 있는 채널 드라프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86년에 옵티컬 파이버가 나와가지고 지금 통신혁명을 가져왔는데, 그 옵티컬 파이버는 어떤 원리로 빛을 전달시키냐면은 전반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떤 어떤 앵글 이내로 들어가는 빛은 다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옵티컬 파이버가 심한 각도로 이제 휘어져 있다든가 하면은 다 산란이 돼가지고 이 통신 매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샤프폰화 같은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완전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중요한 점차가 이렇게 3차원 포토닉 밴드게 3차원 3D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드는 것은 이제 주로 우리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나비인데, 나비가 이렇게 어떻게 파란색을 내느냐, 이게 색깔을 내는 건데, 이게 파란색, 로 웨이블랭스를 갖는 빛을 완전히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 방법은 우리가 화학 색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물리적인 구조색을 이제 구조색과 화학색인데, 그 나비의 색깔은 이제 구조색이 되겠습니다. 나비의 날개를 볼 것 같으면은 자세히 셈을 볼 것 같으면 나비의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페이스 사이의 웨이블랭스를 갖는 빛은 완전히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포토닉 밴드가 머티리얼을 디자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 구조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한 것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콜로이드의 어떤 콜로이드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마크로 포화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을 만들므로써 포토닉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옵토일렉트로닉 재료에 가장 근본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제가 마이셀의 마이크로스트럭처를 이용한 레저 포러스 머티리얼을 만드는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설펙탄트 몰레큘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신성이기 때문에 어떤 인계농도 이상 되면 이제 스페이컬 마이셀을 연상하다가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제 바드 같은 바드-like 마이셀을 연상되고, 점점 농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소듐 살리실레이트 같은 스트럭처 인핸싱 에디티브를 넣게 되면은 이것이 한 방향으로 길게 자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마이 플렉서블한 웜라이크 마이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웜라이크 마이셀을 우리가 이용해서 레저 플러스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런 물체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로이 뉴스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의 실린더 사이에 물체를 채우고, 주로 이제 물이나 채우고, 안쪽 실린더를 돌리는 게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 바깥의 실린더는 고정을 시키고 안쪽 실린더를 돌리면은, 안쪽 실린더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임계값 이상 되면은, 여기 있는 유체들이 이 실린더 주변을 돌면서 동시에 테일러 인스테빌리티라는 게 유도돼가지고, 동시에 코이달 몰텍스가 형성되어서 이게 이 실린더 주변을 돌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다시 회전을 하는. 그래서 스트림라인을 그려보면 마치 스프링 코일처럼 이 유체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임계 레이놀즈 남바는 이제 두 개의 갭이 굉장히 얇고, 바깥의 실린더가 안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런 값 이상이면은 이제 테일러 볼텍스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볼텍스가 일어나는 이 셀에다가 우리가 마이셀을, 롱 마이셀을, 아주 긴 마이셀들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 마이셀들이 프라이머리 플로우는 이제 도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마이셀을 스트레칭하고, 세컨다리 플로우가 이제 트위스팅 시키기 때문에 마이셀 본들이 꼬이게 되겠습니다. 마이셀이 이제 마치 실타래처럼 꼬이게 되겠습니다. 서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바깥에 나는 분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티오스를 집어넣는데 티오스하고 HCl을 1대5대 이렇게 서력한다고 맞춰보고 에너지 넘버는 320에서 1070까지 우리가 조절했습니다. 이 크리티컬 에너지 넘버는 130 정도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다이아미터를 88하고 80 이너 다이아미터를 그리고 갭을 4m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우선 그러면 플로우가 없는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실리카들이 이제 우리가 조절 리액션을 솔젤 리액션을 일으키면은 그 실리카 파티클이 나노 사이즈 실리카 파티클이 생기는데 강한 산성에서 실리카 파티클이 플러스 샤이즈가 있기 때문에 마이셀에 네가티브 샤이즈 되면 마이셀 표면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런 스페리컬한 그런 실리카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캐시네서를 시키면은 그 솔베탄트는 다 여러분에서 없기 때문에 이 속 구절들에다 볼 것 같은 속에는 이제 나노 포화들이 이제 메소 포화들이 쫙 이제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플로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스페리컬한 구조체를 형성하고 만약에 스테이블한 슈어 플로우를 주면 즉 바깥에 실린더를 돌린다든가 혹은 인겔 에너지 넘버 이하의 값에서 우리가 만들면은 이런 실린드리컬한 이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슈어링 플로우가 이제 그 마이스를 이제 스트레칭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면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메소 포화들이 실린더 단면을 볼 것 같으면 메소 포화들이 쭉 이제 형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테일러 볼텍스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꼬인 나사형으로 꼬인 실리카 구조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그 에너지 넘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템을 찍어서 볼 것 같으면은 속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이 속에 메소포아들이 이 바깥에 있는 튜브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꼬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헥사고널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서로 다른 레이노드 넘버에서 결국에 레이노드 넘버가 감소될수록 구조가 조금 이제 좀 분명치 않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정말 그 헥사고널 구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XRD를 찍어볼 것 같으면 피크 패턴으로 부터 우리가 유명한 오더드 헥사고널 페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메소포가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이런 구조체는 그 와이드 밴드 갭 물질이라든가 혹은 그 요새 그 이난쇼 셀렉티브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의 그 해킹 제도로서 이런 물질이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사람들이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가져온 내용 다 말씀드립니다.